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쇠락하고 있는 미국의 간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미국 군사 패권 쇠락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밀리터리 얼라이언스에 준하는 합의 엉뚱때를 이루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은 의회가 6조 엔 이상의 국방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한국도 국방비를 증액하고 자주 국방에 나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전직 CIA 분석관 레이먼 맥거번이 미국 정부가 최근 수십 년 동안 러시아 및 중국과 삼각관계의 점진적인 그러나 심오한 변화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스스로를 큰 패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삼각형은 여전히 등변일 수 있으나 이제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대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오늘날의 미국 정책 위반자들이 이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미국의 행동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이 새로운 연계가 지상에서 바다 또는 공중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감시할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쇠락하는 미국 패권을 협봉하려고 합의 엉뚱때를 이루었는데도 바이든은 이미 이 전혀 새로운 현상에 관해 적절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2021년 6월 16일 푸틴과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수천 마일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군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고 러시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혀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전혀 브리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참모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적대 관계에 있었던 1970년대와 80년대의 교과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군사동맹, 밀리터리 얼라이언스 수준의 협력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있을 바이든과 푸틴의 화상회담 전에 누군가가 바이든에게 이러한 변화를 귀띔해 주어야 합니다. 레이먼 맥거번과 이메일 대화에서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부를 지낸 체이스 프리만 주니어는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서 군사적 합의를 이룬 것이 명백하다. 북경과 모스크바의 협력이 없으면 대만과 우크라이나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려는 환상적인 권위주의적인 음모가 민주화 정상회담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것이 대만을 중국에 대항하는 이념적 무기로 만들려고 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구세주의에 반대하고 종지부를 찍으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례 없는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내 추측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국경에 더 많은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게 되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도발이 없는 이상 침공은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러시아는 필요할 때 단행할 전략적 기습을 위해서 필요한 강력한 기지를 성취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대만에 관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겠지만 전쟁을 위한 순간을 위해서 전장은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에는 추구하지 않았던 선택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마하 9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미국에게 더 신뢰할 수 있는 핵 타격을 가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과 병행하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압박에 맞서서 군사 동맹에 준하는 합의를 이루었다는 프리만의 진단은 별로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군사 합의를 이룬 것은 미국 패권의 쇠락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미국 패권이 쇠락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러시아는 프리만의 진단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선제 공격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의 반응을 관찰하고 간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바이든과 푸틴의 가상회담 하루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러시아를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겠다면서 이것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핵 옵션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미국은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선에서 개입을 종료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더 확실하고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서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와 대만 방어는 립 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외국의 적 기지에 대한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본의 방위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새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11월 총 6조 엔이 넘는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향후 12개월 안에 국방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국회 연설에서 밝혔고 530억 달러 상당의 그 계획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의 기지에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과거와 같은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군사 패권이 미국의 국가부채를 천문학적인 규모로 키운 주범들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군사 패권을 유지하려면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달러화를 계속 인수해야 하는데 이제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교체되어 공화당이 집권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것이고 많은 주지사 자리도 공화당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트럼프가 내년 1분기에 트루스 소셜이라는 새로운 SNS를 출범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의 자유우파 목소리가 결집되고 증폭되어 자유주의 정권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의원 더빈 누네스가 은퇴를 선언했고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의 대표이사로 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군사 패권은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국방비를 증액하고 자주국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